안녕하세요. 예,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시즌 여러분들이 시험 남겨두고 마지막 강의가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5회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사실 모강도 접어두고 전모도 그냥 뭐 전략 테스트하는 용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 기출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기출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 그 복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대로 안 잡혔거나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꼼꼼히 다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한 3주 정도 시간 동안 정리를 딱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5회 정도 진행되는 이번 파이널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 위주로 저랑 같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많이 보셨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 조금씩 보충해 나가는 걸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회 강의에서는 일단은 그 3개년 기출이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얼마 뒤에 시험 치게 될 시험장에서 가장 바로미터가 될 거는 최근 3개년 기출일 거기 때문에, 최근 3개년 기출에서 유형별로 좀 나눌 거예요. 우리 혹시 제 강의 처음 들어보신 분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밀독, 광독, 논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밀독 문제 위주로 최근 3개년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뽑아서 1회차에 볼 거고, 2회차에는 광독 문제, 그러니까 논증의 방향성 따지는 문제와 문맥이죠. 뭐 빈칸 추론이나 밑줄 추론 관련된 그런 문제 관련해서 광독형 문제 조금 뽑아서 3개년 기출에서 볼 거고, 3회차에는 아마 논리 문제를 보게 될 건데요. 논리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막 모든 문제를 다 볼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좀 보고, 그 3회차 중간부터 해서 4회차까지는 이제 최근 3개년 기출 말고 우리가 10개년 기출로 조금 범위를 넓혔을 때 올해 시험장에서 나올 법한 유형들, 이런 유형들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좀 추려서 볼 거고, 마지막 5회차 때는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하프로 칠 거예요. 한 2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오셔서 시험지 크기로 되어 있는 문제를 그냥 모강이 아니라 정말 기출문제 조금씩 변형해 놓은 거니까, 그거를 틀리면 내가 기출문제 분석한 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특징적인 문제들 좀 뽑아서 20문제 구성해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기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번 시험 비스무리하게 봐보는 이유는, 시험 직전에 시험을 치는 건 사실 부담일 수 있는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건가. 어차피 우리 시험은 1번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40번까지 문항 번호에 따라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20문제 정도 하프로 이제 내가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건지를 연습을 해보면 그거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략 저랑 같이 한번 딱 정리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그 프린트에 20문제를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 20년, 21년, 22년 기출 중에서 포인트가 있는 밀동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셔야 내년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동 문제 사실은 작년 기출을 보면 밀독의 비중이 약간 낮아졌는데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난이도는 또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밀동 문제, 20문제 오늘 좀 같이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예제 1번하고 7번하고 15번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1번, 7번, 15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받으신 프린트에 예제 1번, 7번, 15번의 공통점이 뭘까를 보면 20년 1번, 21년 1번, 22년 1번.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전략을 세울 때 사실은 1, 2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딱 1, 2번 문제를 펼쳤을 때 그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문제 2개를 몇 분 안에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느냐가
전체 40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멘탈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1, 2번 중에 어떤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거나 그다음에 풀기는 풀었는데 이게 정답인지 너무 찝찝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번호를 3, 4번으로 넘어가도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풀 때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1, 2번,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언어논리 시험지 한 장, 1페이지, 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4문제를 어떤 식으로 시험장에서 내가 처리하느냐가 그 해의 언어논리 점수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푸실 수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이 엄청 크게 작용하는 시험이라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3개년 기출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20년, 21년, 22년 1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나는 정말 1번 문제랑 2번 문제 볼 때 눈이 잘 안 풀려서 지문이 안 읽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최근 3개년 말고 우리 10개년까지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3년도 기출 정도부터 19년도까지 1번 문제 그리고 저는 지금 앞책형 기준으로 1번을 뽑아온 거거든요. 그럼 뒤책형 21번도 책형 바꾸면 1번이 되는 거잖아요. 책형이 바뀌면. 그러니까 21번, 1번 문제를 싹 다 모아서 출제원들이 1번 문제를 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푸셔서 아마 많이 본 문제일 거지만 예전 기출은 조금 또 새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연도 기출에서도 1번 문제를 좀 뽑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